안녕하세요. 저는 장도윤입니다. 식품 영양학을 가르치며 35년간 대학 강단에 섰고 퇴임 후에는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소박한 밥상을 꾸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음식이 곧 약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말이 제 몸에 와닿은 건 퇴직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론으론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이 실제로 밥상 위에 올라왔을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직접 실천하며 더 확신하게 된 하나의 식재료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압, 혈당,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식품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간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드셔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파의 좋은 점은 물론 주의할 점, 효과를 끌어내는 방법까지 제가 직접 연구하고 실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양파는 잘만 활용하면 약이 될 수 있지만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선 조심해야 할 식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밥상 위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실에 있을 땐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파는 혈관을 청소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삶에 실제로 와닿기 시작한 건 퇴직 이후 매 끼니를 제 손으로 차려 먹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예전엔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곤 했죠. 고기를 줄이면 혈압이 내려갈 줄 알았고 소금을 적게 쓰면 몸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치는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피곤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양파를 자르고 반찬 준비를 하느라 깜빡 잊고 10분쯤 뒤에 볶았던 날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날 저녁은 속이 편하고 다음날 아침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돼 있었죠. 왜일까 싶어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자른 시간, 조리법, 함께 먹은 반찬, 그리고 식후 컨디션까지. 그러다 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양파를 자르고 10분 이상 두었을 때 몸이 더 가볍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뚜렷했던 겁니다. 이후에는 실험처럼 같은 식단에서 양파 조리 방식만 바꿔가며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자르자마자 조리한 날과 10분 이상 두었다가 조리한 날의 차이가 생각보다 컸다는 것을요. 지역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했던 건강식생활 수업에서도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양파는 자르고 바로 볶아야 덜 매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매운 성분이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게 혈압과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성분이 활성화되려면 공기와 일정 시간 접촉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한 어르신이 며칠 뒤 말씀하시더군요. 교수님 말 듣고 양파 썰고 10분 기다려봤어요. 신기하게도 소화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양파는 그저 반찬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친구와 만나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걸 그때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이야기입니다. 병원비가 부담되어 약을 줄이기 시작했던 한 어르신이 양파 껍질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몇 해 전 마을 보건지소에서 작은 강의를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늘 수첩을 들고 다니시던 한 어르신이 저를 붙잡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양파 껍질도 몸에 좋다는 말 진짜입니까? 그럼요. 껍질이 오히려 살보다 더 귀한 성분을 품고 있어요. 그분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며느리가 아픈 걸 숨기고 있다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신장 문제로 한동안 입원했어요. 우리 집 살림도 팍 줄었고요. 약값이 부담돼서 저도 약을 반으로 줄였죠. 그때 어디선가 양파 껍질 이야기를 듣고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냥 마지막 기대였죠. 저는 그날 어르신의 수첩을 직접 봤습니다. 양파 껍질 3일 말리기, 믹서 갈기, 밥에 2분의 1 티스푼, 날짜별 체온, 혈압, 컨디션까지 기록이 빼곡했죠. 교수님,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숨 차던 게 덜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껍질 때문일까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간절함과 기쁨이 함께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껍질은 당연히 버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게 쓴맛 나지 않을까요? 네, 약간 쌉싸름합니다. 하지만 그 쓴맛이 몸에 들어가면 속은 오히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양파 껍질을 절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널어 말리고 곱게 갈아서 밥 위에, 국 위에 뿌려 먹습니다. 껍질 하나 바꾸니 밥상이 달라졌고 밥상이 달라지니 몸이 반응했습니다. 작고 얇은 껍질 한 장이 어떤 이에게는 약값을 줄이는 지혜가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삶을 다시 살아낼 희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밥상의 조리법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낀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경험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요리법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양파를 그냥 물에 데쳐서 먹어봤습니다. 기름도 없이 소금도 없이 가장 깨끗한 방식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배가 편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리법을 바꿔봤습니다. 기름을 아주 약간만 둘러 중불에서 천천히 노릇하게 볶았죠. 기름은 들기름을 썼습니다. 그렇게 한 접시 볶은 양파를 밥 위에 얹어 먹고 나니 몸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포만감은 있는데 무겁지 않고 소화도 잘 됐고 무엇보다 저녁 산책 때 발걸음이 가볍더군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양파를 볶을 때는 항상 들기름을 씁니다. 교수님, 아무 기름이나 괜찮은 거 아닌가요? 건강강좌에서 한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들기름에는 오메가3와 항염 성분이 많습니다. 양파와 들기름이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근데 저는 기름에 볶으면 오히려 속이 느끼하던데요. 또 다른 어르신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불이 너무 세면 기름이 타서 더부룩할 수 있어요.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보세요. 양파가 노릇하게 투명해질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는 게 비결입니다. 시간을 들여 볶은 양파는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반찬이 되고 몸속에서는 약처럼 작용합니다. 실제로 들기름에 볶은 양파를 3달 넘게 매일 드셨던 한 어르신은 교수님, 예전엔 새벽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기름과 양파, 그리고 불 조절. 이 조합이야말로 제가 밥상을 통해 다시 되찾은 건강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늘 음식은 과학이자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누가 어떻게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임 후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밥상 모임을 꾸려서 한 달 동안 같은 식단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파를 매일 넣고 먹되 조리법은 각자 평소대로 하기로 했죠.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분은 자른 지 1분 만에 볶았고 어떤 분은 20분 정도 두고 볶았습니다. 어떤 분은 생으로 드셨고 어떤 분은 전날 삶아두고 먹었습니다. 같은 재료인데 몸의 변화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20분 이상 기다렸다가 볶은 분은 손발이 덜 붓고 혈압이 좀 내려갔어요. 라고 하셨고 생양파를 아침 공복에 드신 분은 속이 쓰려서 결국 하루 건너뛰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다시 느꼈습니다. 양파는 건강식품이지만 표준화된 정답은 없다는 것. 누구나 자기 몸과 대화하면서 자신만의 양파 섭취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한 주간 양파 일기를 써보세요. 어떻게 조리했고, 언제 먹었고,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둘째, 위장이 약하신 분은 처음부터 생양파 대신 볶거나 삶아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꼭 식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셋째,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조건 매일 드시기보다 몸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절해보세요. 건강은 따라하기보다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파는 그걸 도와주는 식재료일 뿐이죠. 다음은 그 양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중 황금 시간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도 참 흥미롭게 느꼈던 주제입니다. 양파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으냐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가장 잘 반응하는 시간은 분명 존재합니다. 퇴직 후 제가 가장 크게 바뀐 건 밥을 시간에 맞춰 먹는 법을 다시 배운 것이었습니다. 현직 시절에는 늘 바쁘다 보니 아침은 대충, 점심은 불규칙, 저녁은 늦게 폭식. 몸에 좋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침 공복엔 커피 대신 따뜻한 물, 양파는 점심 즈음, 식사와 함께 가볍게 볶아 먹는 게 몸에 가장 부담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실천한 양파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밥보다 먼저, 위보다 늦게 먹는 시간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식사 직전 공복에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고 식사와 거의 함께 또는 직후에 먹는 게 속이 가장 편하고 흡수도 좋더라는 경험적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밤 9시 이후 늦은 간식처럼 양파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엔 저녁 늦게 양파국을 먹고 더부룩해서 뒤척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에는 흡수와 순환 중심, 밤에는 회복과 정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서 좋은 성분도 잘못 쓰이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아침 공복은 피하세요. 특히 생양파나 즙 형태는 속이 약한 분께 자극이 됩니다. 둘째, 식사와 함께 드세요. 볶은 양파, 무침 등으로 반찬처럼 곁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밤늦게는 피하세요. 위산 분비가 많아지거나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교수님, 정해진 시간에 먹으니 이젠 양파가 약처럼 느껴져요. 그 말이 참 고맙고 뭉클했습니다. 양파는 그 자체보다 그걸 언제 어떻게 내 삶에 들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식사는 시계로 맞추는 게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춰야 한다는 걸 양파가 제게 가르쳐 주었죠. 다음은 양파를 식탁 위에서 더욱 약처럼 만드는 제가 실천 중인 3가지 황금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제가 집에서 직접 해먹는 양파 요리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히 편하게 효과는 분명하게 그 기준에 맞춰 정리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날 레시피가 아닙니다. 매일의 밥상 위에 자연스럽게 놓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볶은 양파 반찬. 가장 자주 하는 방법입니다. 양파를 얇게 수평으로 썰고 10분 이상 그대로 둡니다. 그 사이 다른 반찬을 준비하죠. 그 다음 들기름을 아주 살짝 두른 팬에 중불에서 천천히 볶습니다. 색이 노릇하게 변하면 소금 한 꼬집, 이게 끝입니다. 많이 만들어 뒀다가 냉장고에 넣고 반찬처럼 꺼내 드시면 됩니다. 교수님, 정말 이렇게 간단해도 괜찮아요? 네, 이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강력합니다. 저는 이 반찬 덕분에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정리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 양파 껍질 가루. 껍질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깨끗이 씻어서 물기 털고 신문지나 채반 위에 널어 3일에서 4일 정도 말립니다. 완전히 바짝 마르면 믹서에 곱게 갈아 유리병에 보관합니다. 이걸 밥이나 국 위에 한 꼬집씩 뿌려 드세요. 맛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몸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중엔 껍질을 보약처럼 아끼며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마음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셋째, 양파 물차. 양파 한 개를 껍질째 씻어서 얇게 썰고 생강 한 조각과 함께 물 1리터에 넣어 약한 불에서 20분 끓입니다. 끓인 뒤엔 꿀을 아주 조금만 넣어 하루 2잔 정도 따뜻하게 마십니다. 몸이 차고 순환이 잘 안 되는 날, 이 차 한 잔이 속부터 따뜻하게 정리해줍니다. 교수님, 이거 언제 마시면 좋아요? 식사 후 혹은 손발 차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마셔보세요. 약은 아니지만 제게는 그보다 든든한 친구입니다. 넷째, 부드러운 양파 스프. 이건 몸이 좀 지치거나 입맛이 없을 때 저희 집에서 자주 끓이는 메뉴입니다. 특히 아내가 속이 쓰린 날, 밥 대신 이걸 한 그릇 드시곤 하세요. 양파를 얇게 썰어 10분 정도 그대로 둔 후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약불에서 아주 오래 볶습니다. 투명해지고 노릇하게 색이 나면 물 또는 멸치 다시를 부어 중불로 끓입니다. 감자나 우유를 넣으면 더 부드럽고 든든하죠. 소금은 최소한만, 갈아서 먹어도 좋고 그대로 먹어도 편안합니다. 이 스프는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래 남습니다. 양파의 매운 기운은 날아가고 달큰한 맛만 남아 어르신들께 참 잘 맞습니다. 식사 대용으로도 저녁에 부담 없는 한 끼로도 추천드립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저와 아내가 몇 년간 꾸준히 해오며 효과를 몸으로 느낀 방식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야 지켜낼 수 있고 매일 실천해야 비로소 약이 된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마무리입니다. 양파에 대해 오해했던 이야기,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으로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파는 흔한 식재료지만 그 안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은 바르게 꺼낼 줄 아는 사람에게만 온전히 전달된다는 걸 저는 여러 해에 걸쳐 배웠습니다. 자르고 기다리기, 껍질도 함께 쓰기, 볶는 불 조절,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시간과 방식 찾기, 이 간단해 보이는 원칙들만 지켜도 양파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양파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은 저와 이웃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한 생활 속 지혜입니다. 이 정보는 의학적 처방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며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건강은 결국 내 몸을 이해하고 밥상을 정직하게 꾸려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만의 양파 활용법, 식탁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강을 되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따뜻한 밥상 위에서 다복 충전소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